지금부터는 부승찬 의원과 함께 국방부 이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허락한다면 민주당 이슈도 같이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승찬. 부승찬 의원 오랜만에 또 매불쇼를 찾아주셨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무인기 추천사를 써주신 네. 우리 최욱 앵커님도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돌아오지 않는 무인기. 그것은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실제로 윤석열이를 추가로 기소했잖아요. 그걸로. 그리고 구속 영장을 연장을 시켜버렸잖아요. 그걸로. 네. 대단한 책이죠.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그 국방부가 그 여인영 이진우 네. 그리고 고현석 전 육군 참모 차장 파면했고 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해임 처분했는데 네.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는 좀 감경해 준 거죠. 사후에 문제가 있었고 이제 징계위에서 의결 자체는 파면으로 났죠. 최고 수위. 최고 수위로 났고 중징계 중에 최고 수위지 않습니까? 네, 파면. 파면과 해임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퇴직금의 차이. 퇴직금의 차이. 50%냐 다 받느냐. 퇴직금을. 아니 파면도 50%는 받아요? 아니 본인이 낸 게 있으니까. 본인이 낸 거. 본인 그거는 주는구나. 네. 본인이 낸 거. 왜 본인이 낸 거는 왜 받아가게 하냐? 설명해 주는 건데. 그런 걸 용이나 이런 애들 보면 아무렇지 않게 야 설명해 준 거잖아. 본인이 낸 거는 그거 세금으로 낸 거잖아. 세금 받아갖고 월급 받은 거잖아. 네. 설명해 준 거라니까요. 그걸 왜 설명해 네가 나서서? 이진우가 설명하는 것도 듣기 싫은데 왜 너가 나서서 설명을 해? 그 시청자는 알아야지. 너무 적토마요. 화 안 낸다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법부의 판단과는 관계없이 징계는 징계대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다른 파면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퇴직금의 50%를 수령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5년간 공직 그 취업이 제한됩니다. 5년간 제한되고. 예, 근데 해임은 일단 뭐 수수나 횡령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받고.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사실은 누구에 대한? 곽종근. 곽종근. 예, 왜냐하면 정말 내란국조특위에서 안타까웠던 게 왜 제가 진급됐는지 꼭 질의해달라고. 4차 진급이었잖아요. 삼성 장군 4차 진급을 했었기 때문에 네. 왜 제가 진급을 했어야 돼. 왜 시켰는지 요거 좀 꼭 질의해달라고 부탁도 했었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관되게 헌재에서나 재판 과정에서 네네. 이제 또 윤석열의 그 내란 네.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큰 도움이 됐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과 과가 공하고 이제 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파면까지는 네. 좀 어찌 됐든 이제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법적 처벌은 또 받으니까. 예. 그래서 뭐 파면 해임 이게 강등 정직이 있는데 중징계가 그렇게 있는데 여인영 이진우는 파면이 된 거고 네. 고현석은 이제 개헌 버스를 타라. 개헌 그게 해제 고현석이에요. 예, 합참 육군 참모 차장. 얘는 포스타예요? 쓰리스타죠. 쓰리스타요? 차장이니까. 차장? 예, 육군본부에 근무를 했었고 개헌 버스에 타라고 지시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 와, 근데 이름이 너무 안 알려졌다. 네. 고현석. 예. 그래서 이제 그 14명의 이제 장성과 그다음에 오. 대령급 해 갖고 34명이 개헌 버스를 탔던 거죠. 이제 거기에 고현석의 지시로. 네. 아니, 물론 박안수 총장이 태워서 서울로 올려 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네. 이거를 이제 고현석이 담당을 해서 네네. 육군의 넘버 2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육군본부의 넘버 2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징계위에 회부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예. 고현석. 야, 이름이 너무 안 알려졌어. 고현석. 예. 2차 계엄의 주범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네. 고현석. 예, 그리고 또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지난해 마지막 날에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 버스를 탄 인원 중에 관련 있는 인원들 투스타 이상 또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파면인지 해임인지 이런 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중징계 의결이 돼서 투스타 이상의 지금 중징계. 그래서 이제 대통령 결재만 남은 상황. 그래요? 네.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 너무 잘하고 노상원이랑 아주 가까운 문상우. 예. 문상우가 또 이제 네. 추가 기소가 예, 예. 됐습니다. 정보사 예산 그리고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면서 얘가 1월 4일이 구속 만료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구속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연장될 때가 조금 더 기분이 좋습니다. 김용현 같은 경우 하루 앞두고 연장됐잖아. 김용현이. 그나마 얘는 문상호는 그나마 잘못한 혐의가 더 있다 보니까 이번에 네. 이게 마지막 세 차례 이제 구속 연장이죠. 추가 기소가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두 번째 기소가 6월에 지난해 6월에 됐고 네. 그다음에 지난해 말에 이제 마지막 3차 3차에서 세 번 이제 구속이 되면서 지금 이제 구속 기간이 1년이 이제 도달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6개월씩 앞으로 또 7월까지니까 6개월 네. 연장이 돼서 이제 세 차례 됐는데요. 이번에 혐의가 보면은 이 정보사 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정보사 예산. 예산을 누구한테 이제 빼돌렸다는 거예요? 노상원이죠. 또 노상원이야? 네. 노상원에게 이제 민간인에게 정보 예산은 통상적으로 2급이나 상급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비밀이. 예, 비밀로 관리됩니다. 네. 예, 관리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예산을 보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다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 예산을 이제 누설하는 혐의, 즉 말하자면 특수활동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특수활동비가 주로 이제 HI 북파공작원이나 그다음에 블랙 요원들 해외에서 임무하는 요원들한테 이제 공작금 형식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의 그 세목을 구체적으로 노상원에게 공개하는 어휴. 거라든지 네. 이제 특수 임무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뭐 이런 뭐 대북 공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임무를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상호는 너무나 이제 또 6개월 하면 또 추가 기소될 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워낙 그 실질적으로 만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많이 저질렀어. 예,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내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6개월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이적죄로 걸었던 거죠. 윤석열은. 네. 예, 그래서 6개월을 앞으로 연장이 될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여인영과 김용현이 일반 이적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두 건이었고 그다음에 붕괴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박한수 지금 밖에 있다. 이진우. 이진우 밖에 있어. 여기는 이제 추가 구속 기소가 지금 어려운 없어.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정말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사법부의 선택 네. 그리고 뭐 정부나 국회의 선택이 좀 있었던 거고요. 네. 나머지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원들에 대해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군 관련한 이슈를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고승창 의원님, 네. 제가 선택권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의 저희가 신년사도 좀 봐야 되고, 신년사.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또 장관 지명자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네. 뭐 관련 이제 정치권 이슈를 좀 해야 되는데 조금 앉아만 계셔도 되거든요. 나가면 또 춥잖아. 오늘 추워요. 그냥 우리 하는 거 제가 지켜만 이제 봐주면 안 당 돼요? 대변인이다 보니까 네. 대변인이요? 부의원이? 몰랐어? 의원님이 대변인이에요? 여기 선임이네. 논평 안 보셨어요? 부대변인 선임이잖아. 아니 저는 당 상관. 대변인. 모르셨어요? 네, 당 대변인, 몰랐어. 당 대변인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많네.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이제 제가 당 대변인 그만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고. 네. 부대변인으로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부승찬 의원이 국방부 대변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잘해 대변인. 네. 국방부에서 대변인 해가지고. 네. 근데 왜 이렇게 부대변인은 많아요 또? 어디 나가세요? 저 빼고 다 나갑니다. 저 빼고 다 출마자들. 출마를 물어본 거야? 왜냐면 이제 타이틀이 필요해서. 필요해서. 보통은 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대변인의 이 대변인이라니까. 아니 부승찬 대변인. 부승찬 부대변인 대변이네. 부대변인이. 우리 부대변인께 이 논평이 이 군사적인 거 내란 이런 것들은 또 써주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예. 그냥 저희가 이제 진도 뺄 테니까요. 앉아 있어. 뭐 그냥 앉아있다가 예, 그냥 예, 수가 예, 그냥 예. 이거는 못 듣겠다 하면 나가셔도 돼요.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비판이나 이런 것들 네. 지금 민주당이 네.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 나오는 것들을 보더라도 네네. 정말 많고 그다음에 이해운 뭐 아니 그러니까 강론에 들어가서 하시라고. 예. 총 그렇게 총평으로 뭉개지 마시고. 네네. 자,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예.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신년사를 했거든요. 신년사를 네, 신년사를 통해서 2026년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원년으로 삼겠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5가지를 딱 제시를 합니다. 네. 아, 굉장히 쉽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것은 꼭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요. 들어야죠. 조금 이제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야 돼요. 자, 이어폰 껴주시고, 네, 확실히 그, 들어야지. 이런 거 잘 들으시네. 이거 다른 건 안 들어도 이건 들어야 외워야지. 외워야지. 외워. 내 별명이 뭐냐? 이재명의 아들. 그렇죠. 들어야지. 외워야. 외워야 됩니다. 어디 나갔습니까? 이번 용인에서 그냥 밀 거야. 걱정하지 마. 2026년 신년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천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천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해 국민 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열풍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매니아로 성장합니다. K-드라마 시청률이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립니다.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한번 도약해보자. 네, 성장. 대한민국 한번 도약해보자고. 예. 정말 이 5가지가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피부에 와닿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의 뭐 성경 말씀 듣듯이 들었고. 성경보다는 좀 아래고 좀 아래야?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이거 여기 녹취록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말로만 거예요. 하지 않아.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다면 하는 분이잖아요.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반드시 이 5가지 성취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대통령의 능력과 리더십을 본다고 하면 네. 저는 이보다 더 큰 성장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코스피도 아까 시작할 때랑 다르게 또 올랐어? 4,310까지. SK를 와, 진짜 대박이야. 뭐 계속 올라 어떻게? 2%가 넘게 오릅니다. 5천도 넘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올해 안에. SK 아까 0.39 네, 했죠? 0.39. 4,310까지 가면서 네. 0.39에서 0.97까지. 올랐네. 이재명 정부 한다면 대전환. 대전환. 그 혜택을 지금 채우기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 저 아직 손실이에요. 그러면 박수사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저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얘 삼성 저 1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오늘 13만 원. 그 얘기하지 마셔야 해. 예. 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2026년을 삼는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과 함께 도약하는 한 해가 그럼요. 꼭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혹시 뭐 의원님 좀 주목한 대목 좀 있나요? 아니 저는 뭐 아무래도 이게 그동안에 이제 고도의 고속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공의 공식이라는 게 저는 이제 진단 자체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성공의 공식이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오히려 성공의 함정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결국은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네.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한민국의 어떤 성공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는 거구나. 예, 그래서 대전환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밑바닥이 바뀌는. 그래서 기반이 됐던 걸 기반을 아예 갈아엎어서 새로운 기반으로 깔겠다고 해서 이제 5가지의 수단을 제시한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저는 의미 있게 봤습니다. 아. 그런 대통령들이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땐 행정을 해본 경험이 아마 이런 여기에 녹아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통찰이 있으시네. 이거를 또 원래 해석해내시네.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원래 이 국방 전문가가 아니라 다양한 거에 매불쇼도 몇 번 나오고 그랬잖아요. 와, 뭐 대단하시네. 중동 전문가로도 나오고, 네. 뭐 정치 전문가로도 맞습니다. 나오고. 논문이 중동 관련된 논문이에요. 네. 본인 학위 논문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런 것을 항상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경제 지표가 올라가더라도 우리 서민들에게까지 성장이 미치지 못한다. 그렇지. 그거를 딱 짚어내시네. 아니 이게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노동력을 갈아가지고 성장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고 이런 시대는 성장이 아니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체감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예, 안전하게 음. 노동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그렇지. 동반 성장으로 간다는 거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진도를 빼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해훈. 그동안의 악재만으로도 좀 쉽지가 않았는데 네. 윤어게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네. 물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와중에 2017년 이해훈 후보자가 자신의 부하 직원 인턴 보좌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녹취가 이게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게 조금 이제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현실은 또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네. 오디오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오디오 2017년 오디오인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보고서관을 네 맘대로 결정하니?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누가 못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이름만 들어간 거는 그거 안 했어.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렇게 퍼졌다고 그냥 막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정말 갑질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죠. 굉장히 네. 폭력적이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측면이 저한테는 조금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이 갑질이 너무 심해. 수위가 너무 높다. 또 하나는 저기 2017년 녹취거든요. 네. 2017년 이후에도 이해훈 후보자는 정치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선거에도 계속 출마를 했고. 그런데 왜 이게 이제야 TV조선에서 터졌을까? 왜 그동안에는 터지지 않다가 이제 터졌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의 이탈을 막고자 하는 어떤 누군가의 좀 바람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뭐 동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보수가 이탈할까봐 전전긍긍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맞아요. 예. 뭐 저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해훈 후보자의 이 발언 100% 잘못됐어요. 이런 발언 하면 안 되죠. 네. 정말 갑질 중에도 이런 갑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어쨌든 자기 밑에서 일하는 인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뭐 우리가 어떻다는 둥 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100% 잘못했고요. 이거는 석고대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물론 저는 일차적으로는 그 보좌진, 당사자한테 사과해야지, 사과했다고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도 네. 뭐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뭐 얘기했던 것 입장을 같은데. 낸 게 있죠. 잠깐 네. 한번 볼까요? 네. 입장. 잠깐 근무했던 직원이 있었고 소리치거나 그랬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 연락처를 알게 되면 직접 사과할 의향도 있다. 서면으로는 자칫 진정성이 없어 보일까봐 진정성을 담아 사과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네. 입장을 했습니다. 자꾸만 저렇게 뭐 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아니 녹취가 나왔는데 뭘 자꾸 했으면 이래. 그래서 일단 저는 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나 여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지명하실 때는 저런 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는 인사검증관에 저게 이제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능력을 보고 아마 지명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일이 터진 이상 이 문제는 본인이 오롯이 해결할 문제예요. 이건 대통령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여당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본인이 오롯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 사안이 그렇다고 대통령이 지금 뭐 지명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또 어떤 게 터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해훈 후보자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여론의 추이를 볼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두 분 아니 뭐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뭐 대변인이나 네, 걸맞지 않게 침묵으로 사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정서적으로 가장 예민한 예. 문제예요. 가장 예민한 예. 부분에 이제 걸려든 사례이기 때문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 사례와 아주 유사한 네. 사례로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강선우 의원께서는 이제 본인의 결단으로 결국은 물러나는 걸로. 아 장관 후보자 때. 네, 네. 여성부 지금은 성평등 가족부 네. 그런 사례였고요. 정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의원과 디펜스하는 의원과 보좌 직원들의 갈등도 어마어마했고요. 정말 사회적으로 이제 하루에 그냥 수백 통씩의 문자가 오고 이런 상황으로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이제 이혜훈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또 오늘 하나 터졌잖아요. 또 넣었어요? 네, 제가 못 그냥 봤네요. 저 보좌 직원들 사적 아, 애들 이제 픽업하고 뭐 이런 것들 공항에서 픽업하고 이제 사적으로 네. 활용하고 프린트 수리 뭐 이런 거. 예, 예.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픽업해오고 인천공항에서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아까 우리 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능력만 보고 이제 후보자로 임명을 했던 건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과연 사회적 통념으로서 이거를 용인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민감하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까 앵커님도 이 17년도께 지금 터지지 솔직히 얘기해서 국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이 국힘 정당 자체가 와해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완전 거대한 이벤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힘 입장에서도 그런 그 분석 자체가 저는 일정 부분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건 같은데 네. 이게 하필이면 이게 이 그러니까. 감정과 관련된 감정 노동과 관련된 그 분야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당했던 당사자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 그래서 본인의 결단이 정말 중요하다. 저 이런 근데 말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에서 뭐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제 제대로 검증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당협위원장 지명될 때까지 당협위원장 했잖아요. 국민의힘 뭐였어요?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체 뭐 한 거예요? 네. 거기서 당협위원장하고 출마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네. 자기들이 제대로 검증 못한 걸 대통령실이나 대통령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하는 이런 태도 아닙니까? 네. 당협위원장까지 임명해가지고 선거 출마한 사람 그전에는 왜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럼 국민의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대통령을 뭐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의힘 정말 잘못했습니다. 자기들 돌아보세요. 자기들은 그럼 그 사람 당협위원장 시킬 때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체? 검증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대통령 핑계를 대냐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러난 것이고 오롯이 이제는 이혜훈 후보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이야기는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네. 이혜훈 후보자의 지명 이후에 이 보수계 인사들이 아주 들썩거린다. 뭐 이런 보도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연락 가면은 거절할 사람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와중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총리직을 제안받았다. 라고 CBS 라디오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자, 유승민 전 의원의 CBS 라디오 인터뷰 한 장면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2025년 2월에 예, 2월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재명 그 당시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 좀 믿기지가 않아서 그분한테 이게 이 대표 뜻 맞느냐 그 뜻 맞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가서 이 대표한테 전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5월 초쯤 됐어요. 5월 초쯤 김민석 의원이 전화가 막 여러 통이 오고 문자가 오고 뭐 이러길래 제가 무슨 건지 대충 짐작해서 아예 답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당시 이재명 후보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화가 여러 통이 오고 난 뭐 모르는 전화번호니까. 그런데 문자도 뭐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문자 남아있고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을 해서 괜히 오해받기 싫고 그래서 제가 이미 제 뜻은 확실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걸 보고서 딱 한 줄 평. 한 줄 평.
이재명의 넓은 품, 유승민의 좁은 품. 제대로 정리했네. 정리했어? 정리 제대로 잘했다. 어떻게 저렇게 이거 좁아 품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니 전화 뭐 삐졌어. 왜 전화를 안 받아?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서 아이고. 전화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때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예요. 네. 선거를 앞두고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품으려고 했고 그 네. 김용남 전 의원이나 허은하 이런 분들도 다 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0.73% 그 전에 이제 패배를 해서 이번에 반드시 당선돼야 될 절대절명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유승민 의원 전화해서 예를 들면 함께 합시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무슨 뭐 범죄를 저질렀어요? 너무 잘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와서 자기가 마치 뭐 나는 거절했다 전화한 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구든 끌어안고 같이 가려고 해야죠. 정말로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그렇게 전화 온 걸 가지고 뭐 자기 장사를 하는지 자기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손해봤어 나서나만 이번에. 했다. 이게 말이 아니 안 이번에 돼요. 손해봤어. 저는 이 유승민 전 의원 저 원래 좀 일적으로 같이 해본 적이 있어서 성품을 좀 알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당신 왜 이재명 정부에서 일 못해? 그 이유가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는 일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되려고 했잖아요, 이 사람도.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고 설득해가면서 정치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에게 뭐 작은 재주라도 있으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국가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본인이 봉사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나하고 수가 틀리면 나는 일 안 해.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발언 해가지고 본인에게 마음도 안 주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마음을 조금이라도 샀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이 발언으로 전 대통령은 틀려먹었다. 좁쌀 정치.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좁쌀 정치. 좁쌀 정치. 저는 약간 미시적으로 보면요. 25년 2월에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25년 2월에는요. 윤석열 탄핵 인용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요. 이 선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2월에 뭐 총리 제안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전화를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느냐 뭐 이 정도 있던 것 같고 뭐 5월 2일 날 김민석 지금 총리가 이제 전화 온 거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포용할 수 있다.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국익 중심의 실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과장이 아니었어. 네, 이념을 넘어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확실히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이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이 정치적 금도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상은 네, 네. 제가 제안을 받고 뭘 하더라도 입은 근질근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상대방에 그렇지. 대한 예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지. 했다라는 거는 이 메시지는 결국은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부대변인께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닌 부대변인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보면요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찌 보면 완전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발언을 한 거예요. 정말 맞아. 그렇지 않고는요 이게 정치를 오래 할수록 네. 입이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요 이런 통합, 실용, 이념 타파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나 좀 국민의힘 어려운데 나 좀 봐줘. 나는 지사 나갈 거야. 난 이걸로밖에 안 들려요. 네. 그런 게 아니면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은 2월, 뭐 5월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은 뭐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가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당시에도. 네. 본인이 그렇죠. 아 근데 너무 품이 좁아. 아, 너무 심각하게 좁아. 근데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넓은 품이 아주 무섭다며 은근 러브콜을 보냅니다 한 사람이 있었으니 네.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민경욱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이분은 웃기긴 해. 뭐라고 썼냐면 무서운 일이다. 국정 홍보를 위한 가용 예산이 훨씬 많으니까 가능했을까? 그렇게 얻어 걸린 걸까? 아니면 고도의 심리전일까?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서서까지 당선을 위해 애를 썼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도 3년 내내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엽서를 나의 부정선거 투쟁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재명이 보내왔다라고 하면서 연하장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플러팅으로 봐야죠. 아, 요거는 약간 좀 설렘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예. 아, 약간 설렘이 있어. 아, 왜냐하면 기대 많이 하고 윤석열을 한번 까잖아. 맞아, 맞아요. 윤석열 한번 까고 여기 들어가니까 맞아. 약간 설렘이 깔려 있는 것 같아. 전반적 정서는 설렘이다. 예. 나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닌가 이런 아. 생각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예, 참 윤석열 정부에서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팅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이제 윤석열 탄핵 연대, 이제 국회의원 연대에 소속돼 있는데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한테 추석 설날 선물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는 이게 적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대통령은 국민이죠. 특히. 네, 그럼요. 민경욱도 국민이고 그러니까 네. 주소가 있으니까 보내준 거를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 직진으로 가야지 남자가 쪼잔하게 돌려서 이게 플러팅을 하고 그러냐고요. 아 그리고 이 연하장이 어느 정도 아이. 시스템에 의해 전송이 되는 거지 뭐 대통령이 자 누구 보내시고 이거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전혀 안 해요. 아마도 네. 전직 청와대 그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 주소에 있어서 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당 대표실도 딱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맞아, 시스템으로 맞아. 보내는 거예요. 네. 제발 체육도 좀 리스트에 넣어주세요. 못 받았대요? 아 왜요?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뭐예요? 내 마음이야. 이게 맞죠? 아 왜 나를 만나서 찍으래? 아 이거 진짜. 아니 왜냐면 신뢰받는 체육 언론이 씨가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안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신뢰받는 언론인도 연호장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본인은 받으셨어요? 본인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야. 아 받았어요? 받았겠죠. 뭔 소리야 지금 부위가 내가 그걸 못 받았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할까? 아이고 못났다. 못났다. 아니 우리끼리도 이런 거 가지고 사랑하는데 민경욱이 사랑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거야. 오늘 들어오실 때부터 나 연하장 받았다. 제가 말 잘했죠. 막 깜찍으로 뛰면서 오더라고 연하장 받았다고. 거기서 3m가 뛰는 네. 결정적 멘트. 곽수전이 저는 못 받았는데 하니까 3m. 우와 봐주는 거 아니네. 네. 너가 뭔데 받냐며. 못났다 못났어. 네. 아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시무룩해졌어. 왜? 최형진도 받았다고. 아 진짜 시무룩하더라고. 저도 받았거든요. 이거 아무나 주는 거예요? 진짜. 가려서 좀 보내세요. 가려서 좀. 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네. 난이도를 올리겠습니다. 네. 어우. 김병기, 강선우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무슨 한숨 한숨 삼가 들려 주세요. 들려. 네. 한숨이 들려요. 한숨 삼가 주세요. 먼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의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를 했는데 이번에 그 너무 또 큰 건이 터졌어. 동작구 전 구의원들의 탄원서가 공개가 됐는데 그 탄원서 내용은 구의원 2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다시 돌려줬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 2020년 3월경에 동작구 모 식당에서 김병기 의원 부부와 그 이제 제공했다는 부부가 함께 식사를 마치고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 부인과 함께 김병기 의원 집에 갔는데 거기서 그 김병기 의원 부인께서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리 준비한 1,000만 원을 건넸다고 하고요. 그리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건넸더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1,000만 원을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분의 얘기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김병기 의원 최측근 구의원에게 구의원이 전화해서 저번에 사모님한테 말했던 돈을 달라고 해서 당일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그리고 나서 6월 지역 사무실에서 김병기 의원과 함께 정례회의 마치고 집무실에서 김병기 의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측근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3월에 줬던 1,000만 원 돌려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마 방송 듣는 분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동작구 전 구의원 두 사람이 있어. ACBC. 네, 두 사람부터 돈을 받았고 사이가 좀 틀어져가지고 이걸 문제 삼을까봐 다시 또 반환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탄원서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 굉장히 이 사실이면 이거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비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이 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민주당에서는 이 강력한 조치를 했거든요. 네. 예,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이제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있던데 요거는 제가 볼 때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는? 아 심각합니다. 예, 요건 심각하죠. 이거 참. 이게 사실은 뭐 강선우 의원께서는 미리 탈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당 징계위에서 이제 제명을 제명 했죠. 조치를 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병기 전 원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징계 요청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고발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또 선거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게 도덕성이었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스크래치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라 빨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뭐 깔끔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이제 당 대표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 그거에 네.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고. 네.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추가 뭐. 그 일단 뭐 강선우 의원 이야기까지 하고 같이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당을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제명 처리를 했어요. 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또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MBC가 녹취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녹취 파일을 공개하자마자 강선우 의원이 자신의 페북에다가 해명글을 올렸었거든요. 네. 그 해명글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강선우입니다. 오늘 MBC 보도와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회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저 역시 공관위 업무 수행 당시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당시 서울 강서갑 지역 후보자의 자격 역시 위 원칙에 따라 저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전체 공관위 심사를 통해 모든 지역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경 후보의 공천에 대해서 자신은 발언권이 제한돼서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야. 네. 그런데 민주당이 이 해명은 거짓인 것으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이 밝힌 내용입니다. 공관위 회의에 참석해서 김경 시의원의 공천을 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니 자꾸 그 거짓 해명. 지난번 갑지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다가 맞아요. 제가 당시에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요 민주당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짓말로 자꾸 해명을 하면 맞아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 거짓 해명. 그러면 또 이 자체도 사람들이 화가 나는데 더 열받게 해.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했다는 말 밖에는 뭐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당에서 신속하게 뭐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또 경찰 수사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 뭐 체포 동의안이나 아니 그 구속 뭐 동의안이라든가 그 국회로 넘어오면 그때 또 당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도부도 그렇고 구성원 모두가 지금 정답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른 해결책은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당내 의견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강선우 의원이 이제 약간 이제 거짓말 논란이 입사인 게 너무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만 들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우는데 그 다음 날 공천이 돼.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때 진실을 얘기했어야죠. 네. 어차피 비난 받을 거예요. 뭐 이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때만 해도 자기는 뭐 돈 바로 돌려줬고 아무 문제 없었고 뭐 개입한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올린 SNS 글이 거짓으로 증명됐어요. 그러면 두 배로 비난이 오는 거예요. 아예 그때 처음에 얘기를 하고 탈당을 했으면 민주당의 피해도 줄어들고 본인이 받을 비난도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 네. 이렇게 되면 당에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 조사는 할 거예요, 민주당이. 그리고 본인도 탈당했지만 민주당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더 이상 뭘 감추거나 피하거나 하려고 하면 더 큰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편한 얘기일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대변인님, 부대변인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은 이제 들어가세요. 네,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부승찬 화이팅. 네. 부승찬이 뭔 제가 새해 있어요. 복 많이 부승찬 받으시고, 화이팅.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2026년도 잘 부탁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덕담 한마디 하고. 네. 아름다운 사랑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몰라, 너무 사랑하네. 자.